안녕하세요. 작가 소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부싸움 하지 않는 방법과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혼율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많은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넘쳐나고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부터 저희가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부부싸움이나 다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의견 충돌 혹은 약간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율은 있었을지언정 그런 심각한 다툼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는지부터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남자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쵸? 그리고 여자들은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는요. 그런데 엄마 같은 사람, 글쎄요.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그 시절의 엄마, 우리 엄마,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희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머니에게 희생을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할 거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한테 맞춰주고, 나한테 해주고, 나한테 밥 해주고, 내 방 청소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 말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혼자 사세요. 남의 귀한 딸 데리고 와서 평생 희생만 강요하고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하게 만들지 말고 혼자 사시는 게 여러모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존경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하셔야죠. 왜 인간과 하십니까? 존경이라는 건 어느 순간 조금의 실망만 비춰도 그 존경심은 사라져요.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거치는 순간, 그 사람의 실수가 한번 보이는 순간,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존중.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존경과 존중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존경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존중은 나의 인간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없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무한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자분들도 존경보단 존중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되느냐? 상대를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상대를 이해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를 공감하는 경우를 많이 늘려가십시오. 이해와 공감은 다릅니다. 이해라는 건 공감하지 않는데도 그냥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적인 거나 아니면 마음적인 거, 생각적인 것들을 함께 호흡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호흡과 받아들임은 이해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생활 때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30년 이상을 각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낯설고 비틀거리고 위태위태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설거지를 저는 한 번에 몰아서 했던 반면에 아내는 설거지는 그때그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빨래를 하고 나서 빨래를 개는 습관이 서로 다른 것도 있었고요. 정말 다른 부분 천지였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부분 천지였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감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란 건,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빨래 개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이해고요. 공감은 빨래를 이렇게 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빨래를 이렇게 한번 개볼까? 이런 게 바로 공감이고요. 설거지 같은 경우. 그래, 바로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청결하고 냄새도 덜 나네? 이렇게 공감하는 방법으로 저는 아내와 맞춰 나갔습니다. 이해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라고 하죠. 누구나 사람은 인내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이해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바로 내가 동화돼 버리니까. 아내에게 내가 공감을 함으로써 아내가 원하고 추구한 게 저 역시도 추구하고 원하는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인내심의 한계도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여러분들은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간단한 것만 변화시키잖아요. 절대 부부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권태기 극복도 그래요. 권태기라는 게 왜 옵니까? 공감하지 않고 서로 간에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나의 인생은 이거고 너의 인생은 이거다. 우리가 같은 길을 바라봐야 부부인데 각자 다른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과 이 방향,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감해서 한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권태기란 게 올 이유가 뭘까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있고, 엄마 같은 사람을 배우자에게 바라지 않고 모든 걸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권태기가 오고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9년 된 결혼 생활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에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권태기가 오거나 절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핑계로 삼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혼자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 공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대다수일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또 이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으로 나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결혼한 거 화끈하게, 시원하게 서로 공감하고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왜 한쪽이 꼭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부터 고쳐야 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제 친구들, 부부들에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많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남자분들이 정말 고집이 세요. 자존심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변화를 주거나 존중에 대한 미덕을 보이는 걸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공감한다는 것도 에이 남자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남녀 편가르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진짜 봤을 때 그래요. 남자분들이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한 번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 노력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독하게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 봐야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과감히 돌아서겠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설마 이혼까지 가겠어? 설마 여기서 우리 부부가 헤어지겠어? 그런 굉장히 좀 아니란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력을 한 번에 쏟아붓지 않고 찔끔찔끔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쪽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미련 없이 여기까지 했어. 그래, 확 돌아서.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관계 정리를 할 거야가 되는 반면에 남자들은 미적 거리는 그만큼에 비례해서 또다시 관계에 대해서도 미적 거리고 이별에 대해서도 미적 거립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모든 진실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했을 때 나를 숨기고 나를 아끼고 미적 거리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내려놓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내일 모레도 있고 한 달 뒤도 있고 1년 뒤도 있다 라고 생각한 게 남자들이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일이 마지막이냐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이냐 서로를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냐 내가 엄마와 같이 배우자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가 돼서 배우자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잊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 끝나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끝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